줄리아 사이퍼스 살인사건 1978년 7월 29일 인디애나주 스피드웨이에서 발생한 줄리아 사이퍼스의 살인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당일 줄리아는 한 남성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부가 이전에 세일해서 판매하려던 물건에 대해 물었고 줄리아는 그를 차고로 안내했습니다. 몇 분 후 줄리아의 남편 프레드는 실내에서 쾅하는 총성을 들었고 밖으로 나가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줄리아는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고 차례 도구는 25구경 자동권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레드는 흰색이 도어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으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줄리아의 가족은 최근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딸 산드라 바트는 당시 27세의 브렉 킴벌린과 연인 관계였는데 킴벌린은 산드라의 10대 딸과 장기간 해외여행을 동행하며 부적절한 애정을 보였고 이는 줄리아가 딸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소녀들이 킴벌린과 떨어져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이러한 줄리아의 행동에 대해 킴벌린은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브렉 킴벌린은 산드라와의 관계 외에도 여러 범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내에서 마리화나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경찰은 그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아의 살인 사건 이후 킴벌린이 줄리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스피드웨이 지역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스피드웨이 쇼핑센터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며칠간 연속적으로 폭발물이 터지며 칼건의 폭탄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폭발은 9월 6일 스피드웨이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참전 용사 칼드롱이 운동 가방 속에 숨겨진 폭발물에 의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른 목격자들도 폭발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피드웨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고 폭발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지역 경찰, 주경찰, 연방 요원들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브렉 킴벌린이 폭탄 테러의 배후일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차량과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은 폭탄 테러에 사용된 것들과 일치했고 폭탄 제조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킴벌린은 줄리아 사이퍼스 살인 사건 이후 주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탄 테러를 일으켜 관심을 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킴벌린은 폭탄 제조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연방교도소에서 5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사이퍼스 살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프레드 사이퍼스가 말기암으로 사망하면서 진실은 묻혔습니다. 킴벌린은 줄리아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줄리아 사이퍼스 살인 사건은 연쇄, 폭탄 테러와 함께 마약 밀매, 가족 내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킴벌린은 이후 1981년 폭탄 제조 및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오늘날에도 지역과 법 집행기관의 깊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